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사카에서 바텐더 일을 하고 있는 오사카 카우보이입니다. 오늘은 바텐더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칵테일과 술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다채롭고 창의적인 칵테일에 열중해 있고 조금이라도 많은 레시피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하면서 늡니다. 이것저것 마셔보면 안 마셔봐도 맛을 아는 레시피들도 많고 솔직히 말하자면 칵테일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갖가지 술들과 와인도 공부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재능과 거의 상관이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격 혹은 인성은 절대로 느는 게 아니죠. 노력으로 쟁취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사람이 착해지려고 노력해서 착해집니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좋은 바텐더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사람에게 이쁨 받는 행동을 잘 못합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어서 직장 상사에게 아부를 한다든지 부모님에게 꽃 한 송이라도 건네준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가 저에겐 어색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의식적으로 해왔을 뿐 사실 어색한 게 티가 나죠. 직장 동료에게 생일 선물 같은 것도 줘야겠다라는 생각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바텐더는 순전히 음료 메이커가 아닙니다. 사람의 기분과 마음에 자동적으로 눈치를 차려야 하는 직업이에요. 간단하게는 서비스업의 기본이죠. 서비스라는 것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아가서는 감동을 주어야 하는 게 궁극적인 서비스업의 목표이며 여기에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물론 종업원을 많이 거느린 레스토랑이나 아주 큰 규모의 바 같은 경우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매뉴얼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싫어하는 식재료가 있나요? 오늘 식사는 어떠셨는지요? 커플이 왔을 경우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라며 기념일을 물어서 그에 따른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게 할 수 있다든지.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안 해도 된다는 함정이요.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함정이고 다수의 바텐더가 이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날 기분이 좋지 않다면 이런 것에 신경을 덜 쓰게 되고 아무도 저에게 불만을 가질 수도 없죠. 왜?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제가 뭐 손님 드레스에 칵테일이라도 엎질렀나요? 전 그냥 다 갖다 줬죠. 실수 없이. 손님들도 만족하고 가게를 나가겠죠. 하지만 2%가 부족하다고 느끼겠지만 미소를 머금은 채로 잘 마셨다고 또 오겠다고 하고 가게를 나가죠. 하지만 다른 바텐더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너무 좋아요. 사람에게 대여본 적이 없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너무 해맑습니다. 아주 그냥 대가리가 꽃밭이에요. 손님이 왔는데 너무 즐거워합니다. 왜 네가 즐거워할까? 가니쉬가 필요 없는 칵테일에도 애써 패션 후르츠 같은 보기 좋은 과일을 써서 얼마 전에 자기가 연습한 후르츠 커팅 실력을 보이며 젊은 여자 손님에게 감탄을 자아나게 합니다. 그거 한다고 돈 더 받는 것도 아닌데요. 이런 바텐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대개 이런 분들에게 따라갑니다. 특별히 칵테일에 재능이 없어도요. 위스키에 대해서 무지하더라도요. 노력하고 신경 쓰면 이 사람처럼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건 성격의 영역이라 맘처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적 우울해 보이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었나요? 노트 보여준 친구에게 고맙다고 답례를 하던 사람이었나요?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뭘 주면 좋아할지 항상 생각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나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었죠. 가정 환경의 영향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습관화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는 명백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런 사람이 만든 칵테일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인간의 오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텐더로서 성장에 있어서 본래의 성격과 인성이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걸 깨달았던 저는 당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전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연기는 정말이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 또한 미약하지만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좀 많이 솔직해요. 사람이 뒤가 없어 보이죠. 제 주변의 사람을 안심시킬 수가 있어요. 만만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전 들려줄 이야기가 많습니다. 썰 보따리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이런 장점 또한 노력한다고 금방 완성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괴짜 바텐더에게는 괴짜 손님이 붙고 웃긴 바텐더에게는 웃긴 손님들이 붙습니다. 우린 손님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직업이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유튜브랑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저의 개성을 드러낼수록 구독자도 나갈 사람은 나가고 남는 사람은 남게 되죠. 저희 채널 분위기도 사실 채널을 만들기 이전부터 이미 완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이쁜 사람이 되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어요. 평소보다 남을 좀 더 걱정하기로 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뭐 별일 아니겠지만 괜찮으세요? 라며 묻는다든지 별로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스고이 데스네라고 칭찬을 한다든지 손가락이 칼에 베인 사람을 봤을 때 존나 가벼운 상처처럼 보이지만 호들갑 떨며 반창고를 찾는 제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점점 하기로 했어요. 골드 리트리버처럼요. 여러분들도 좋은 바텐더가 되고 싶다면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